원장님, 국화 붙이는 날 저녁에 우리 딸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명문대. 명문대 어디냐고요? 이하 여대 경제학과. 탁 하니 걸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강사입니다. 벌써 입시가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수시, 정시, 불합격 이후에 재수를 목전에 두고 상강사 전환 신령님께 의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명문대 합격 소식을 받은 수험생 아빠의 소원 성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가을에 작은 따님의 입시 문제로 지방에서 먼 대구까지 직접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요. 이분의 점사 전날에 제가 선몽을 받게 됩니다. 제 본명을 노란 부적지에 경면 주사로 써서 이분한테 건넸는데 어디선가 꿈속에서 서북으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의 점사를 보는데 제가 갑자기 이 한쪽 팔이 이렇게 꼬이면서 이게 중풍으로 오신 큰아버지 100명부터 제가 맞추고 조상점, 가족 전체 점사 후에 제가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 달에 집을 사서 서북 방향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딸 점사는 아이의 운기가 조금 약해서 올해에 턱하니 대학이 붙는다는 말은 안 나온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재수를 시키면 더더욱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 아이가 재수를 하더라도 공부에 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분께서 둘째 딸을 위해서 치성을 드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 내년, 내후년, 내 조상 바람이 3명이나 치고 드는 형국이어서 제가 치성은 안 되고 우선 들어오는 조상국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재작년에 큰딸 입시 때문에 와이프 몰래 다른 무당한테 굿을 2번이나 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계속 봐야지 여기까지 왜 안 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굿을 2번이나 했는데 결국 큰딸이 그 해에 대학을 가지를 못하고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를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다른 무당들 같으면 먼저 손님이 치성을 드려달라 하는데 치성을 해 주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조상 바람이 부는데 치성을 먼저 드리게 되면 소원 성취도 안 될 뿐더러 다시 조상굿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고 또 무단가에 신뢰마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성의 부탁은 제가 학답을 그 자리에서 주지는 못했고 대신 그분이 직접 제사 지내는 법과 또 저만의 기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킨 대로 잘 따라오더군요. 제사도 와이프가 안 지내기 때문에 남자 혼자 몸으로 펜션까지 빌려가면서 몰래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몸에서 명현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나타나야지만이 본인의 조상의 업이 조금씩이라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알려드렸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제가 그분을 데리고 폭포 기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인적 더문 혹은 폭포 기도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 오는 길 그 집 조상들이 제 몸에 실려서 제가 갈수록 몸이 천근만근에다가 도저히 발걸음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누가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당시 그분한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조상들이 이 무당 몸에 실리게 되면 무당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만큼 그 집에 액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어 달
그분께서 집에서 제가 알려준 기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갑자기 그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원장님 치상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정성은 드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 마음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 내일 날짜를 내가 정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에 돌덩어리가 앉은 것처럼 막 기분이 영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다음날 전화를 못 드리고 하루를 고민하다 그 이튿날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진짜 내가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치성비에다가 150만 원만 더 써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맞춰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50만 원은 더 구할 수가 있는데 100만 원은 한 달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내일 땅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할게 하고 그분이 군날을 잡아 드리고 또 언제 며칠 날에 국비를 붙여라 이렇게 제가 날을 잡아 줬습니다. 당시에는 연초라서 그 땅에 방을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방, 찌끄레기 방이라도 우선 잡고 있었는데 군날 3일 전에 그 굿땅에서 제가 원하는 그 방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굿 준비가 막 수월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굿 전날에 우리가 상차림을 하는데요. 굿상을 차리는데 제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막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동자님이 실려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미치겠네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구청에서도 아침부터 신이 나갖고 이 감당이 안 돼서 막 춤추고 막 흔들고 막 그러다가 오전 굿을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지요. 작은 딸 어떻게 됐노?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국화 붙이는 날 저녁에 우리 딸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명문대. 명문대 어디냐고요? 이하여대 경제학과 탁 하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내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하니 이분께서 글쎄 굿하기 전에 합격을 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지요. 이보시오. 굿값을 붙이고 그날 저녁에 합격을 했다면서 꼭 굿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소원 성취나 성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무당한테 돈 붙이는 날부터 이미 굿이 시작된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저한테 전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이미 동국대,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경제학과 이 네 곳을 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재수시켜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치성을 부탁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절망과 벼랑 끝에 서서 국값 붙이던 그날 저녁에 지금까지 지원한 그 어떤 대학보다 더 좋은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소원을 푼 거 아닙니까? 재수를 하면 다시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고생을 1년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아버지도 그 절망 속에서 굿으로 변경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날 내일 땅도 없는
그 당시에 그 곳에서 그렇게 신이 나갖고 이게 그 집 조상들이 실려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지긴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경자님이 자꾸 실려갖고 감당이 안 됐는지 그 집 조상들이 그렇게 저한테 실려서 이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제자 몸에 실려서 그 기분을 토해내신 거지요. 여지껏 저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상이 너무 힘들고 험한 경우가 많아갖고 제가 긴 시간 동안 제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꾸 풀어드리고 해서 나중에 소원 성취가 된 경우만 있었는데, 물론 이분처럼 굿하기 전부터 신이 난 적도 없었고 굿하면서도 이렇게 신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이분 덕에 새롭게 알게 되었지요. 참으로 정성스러운 아빠지요.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지옥과 천국을 헤매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작은 따님이 자기 아버지 이렇게 공덕으로 대학을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가야 갔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물론 남은 국비도 나중에 잘 치러주셨고 저희 법당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초공량을 올리고 계십니다. 선몽으로 알려주신 제 이름을 써서 부적을 내려주신 게 제 이름을 걸고 합격을 시켜준다 하는 뜻이 아니었나 지금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서북으로 가거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이사 방향도 서북 방향이었고 결국 이하여대 또한 서북 방향이었습니다. 재수시키면 안 되는 아이였는데 재수 안 하게 해주시고 아빠의 이 지극한 정성에 감흥하셔서 그래도 재수하기 전에 막판 벼랑 끝에서 잡은 이 동아줄에 명문대 이하여대 합격시켜주신 것은 이 상강사 전한 신령님 원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요. 조상 바람이 치고 들기 전에 이분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정 내리신 것은 이분이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수험생이 있는 각 가정에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행운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강사였습니다.